14. 더없이 기분이 유쾌하여 집으로 말을 달려오던 레위는 정면 현관 쪽에서 나는 말방울 소리를 들었다. 정거장에서 누가 오는 게로군. 이렇게 그는 생각하였다. 바로 모스크바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니까. 근데 누굴까? 저게 니콜라이 형이면 어쩌나. 사실 형은 외국에 약수에 갈지도 모르고 또 자칫하면 너한테 가게 될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니콜라이 형이 나타나는 날에는 새봄을 맞은 자기의 이 행복한 기분도 다 뒤틀려주는 판이라고 생각할 때 레이는 처음 한동안 두렵기도 불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자기의 이런 감정에 스스로 창피한 생각이 들어 마치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듯 이제는 잠옷 감동적인 기쁨에 넘쳐 그것이 부디 작은 형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는 말을 몰아 아카시아 숲밖에 나갔다. 그러자 이쪽으로 다가오는 정거장의 삼두 썰매차와 슈바를 입은 웬 신사가 거기 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니콜라이 형은 아니었다. 참 아무개든 이야기 상대가 될 만한 유쾌한 사람이면 좋으련만 하고 그는 홀로 생각하였다. 야! 하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레위는 반가운 듯 소리를 쳤다. 이건 참 반가운 손님이로군. 아니 정말 반가우이. 그것이 스테판 아르까지치임을 알아보자 그는 부지중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언제 하는지 딱히 알아봐야겠군.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유달리 화창한 봄날이어서 그런지 그는 끼찌에 대한 회상이 조금 더 자기의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음을 느꼈다. 어때? 이렇게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지? 하고 썰매에서 내리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콧마르며 보리며 눈썹에는 진창 흙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활기와 건강에 넘치고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건 자네를 만나보려는 게 첫째 목적이고 레윈을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그는 말하였다. 사냥을 하려는 것이 둘째이고 셋째 용건은 예르구쇼보에 있는 삼림을 팔려는 거네. 참 잘했네. 어디 시골의 봄이 어떤가? 어? 근데 썰매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마차로야 되려 못합지요 나으리님 하고 전부터 면목이 있는 마부가 대답하였다. 저하간 대단히 반가우이. 자네가 이렇게 찾아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 하고 진정으로 어린애처럼 기쁨에 넘친 웃음을 지으며 레위는 말하였다. 레위는 객실로 정해놓은 방으로 자기 친구를 안내하였다.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짐, 손가방이며 카바를 씌운 엽청이며 여성연을 넣은 통 같은 것도 그리로 날라들이었다. 그리고는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고 친구를 남겨두고 자기는 그 사이에 밭가리와 크로바파종 문제에 대해서 일러두려고 사무소로 나갔다. 언제나 자기 집의 체면이라는 것을 아주 심중히 생각하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현관에서 레윤을 기다리고 섰다가 식사 준비에 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내놓았다. 아무렇게나 좋도록 하지. 다만 좀 빨리 해주오. 이렇게 한마디 대꾸하고는 그는 마름을 찾아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이미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매끈히 빗어올리고 즐거운 미소를 담은 빛나는 얼굴로 자기 방 문간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같이 2층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마침내 자네를 찾게 되어 나도 무척 기쁘네. 이제 나도 자네가 여기서 이룩하고 있는 그 신비한 생활의 내용을 알만하이. 아니 정말이지 난 참 자네가 부럽네. 얼마나 아담한 집인가. 모든 게 얼마나 살뜰한가. 맑고 상쾌하고 참 좋아.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언제나 지금처럼 봄철과 청명한 날씨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뭇 잊어버리고 이렇게 수다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자네네 그 유모는 참 사랑스러운 할머니여. 하기야 산뜻한 에프론을 걸친 예쁘장스런 하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스도순 같은 자네 성미와 근엄한 생활엔 그것도 아주 괜찮은걸?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재미있는 새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레윈에게 관심이 깊은 것은 그의 맏형 세르게이 이와노비치가 이번 여름에 그 있는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하더라는 소식이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다만 자기 아내의 인사를 전하였을 뿐 키치와 슈르바츠키 일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레위는 친구의 섬세한 마음씨가 퍽 고마웠으며 그가 찾아준 것을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하였다. 언제나와 같이 외떨어 떨어져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심중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좀에 전달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사고와 감정이 쌓이고 쌓였는데 지금 그는 그것을 모조리 스테판 아르까지치 앞에 털어놓게 된 것이었다. 그는 봄날의 시적인 환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농사상의 실패담이나 계획도 토로하였으며 자기가 읽은 서적들에 대한 의견이나 비평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특히 신이 나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 저술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저술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농산 문제에 관한 종래의 모든 저서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언제나 다정하고 하나를 말하면 곧 열을 헤아리는 영리한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이번에 만나니 유달리 정다운 친구였다. 뿐만 아니라 레위는 그에게서 새로이 자기에 대한 존경의 염과 부드러운 배려를 엿보고 마음이 후련함을 느꼈다. 아주 기막힌 오찬을 차리느라고 무지 애를 쓴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요리사의 노력은 그다지 보람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말았다. 시장기가 심했던 두 친구는 식탁을 마주 앉기가 바쁘게 버터를 바른 빵과 쇠고기 절임과 버섯 장아찌로 배를 불려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또 레위는 요리사가 자기의 비상한 솜씨로 손님을 한번 놀래어 주리라고 각별히 정성을 들인 만두를 빼고 스프를 내놓으라 분부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본시 이런 것과는 다른 사치한 음식에 습관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두 맛이 훌륭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였다. 약초주도 버터도 빵도 더욱이 쇠고기 절임도 버섯도 쇠기 풀국도 흰 소스를 친 닭고기도 크림에 흰 포도주도 모든 것이 대단히 훌륭하고 맛이 좋았다. 참 좋은데 좋아. 볶은 고기를 먹고 나서 굵직한 권련을 붙여 물며 그는 말하였다. 자네 집에를 오니 마치 기선을 타고 풍랑 속에서 부대끼다가 잔잔한 언덕에 올라온 것 같네 그려. 그래 자네 의견은 결국 일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요소를 깊이 연구할 여지가 있고 또 격리상의 각이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거기에 의거해야 할 것이란 말이지. 사실 난 이 방면에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 같아선 그理論과 적용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듯 싶은데. 그럼 하지만 잠깐 기다리게. 내가 말하는 건 정치 경제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농산학에 대한 것이네. 농산학은 한계 자연과학으로서 소여의 현상과 노동자를 경제적, 민속학적 견지에서 연구해야만 될 것이고. 이때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짬을 가지고 들어왔다. 참,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하고 자기의 퉁퉁한 손가락 끝에 입을 맞추며 스테판 아르까지이치가 유모에게 수선을 떨었다. 쇠고기 절임이 참 기막히는군요. 약초주 맛도 대단히 좋고요. 그건 그렇고 어때? 슬금슬금 떠나보지 않겠나 이 사람. 이렇게 그는 친구를 쳐다보았다. 레위는 들창 넘어 앙상하게 헐벗은 삼림 뒤로 기울어지는 저녁해를 바라보았다. 떠나보세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꾸지마, 유괴마차를 준비하게. 이렇게 이르고는 그는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아래층에 내려가자 양칠한 함에 씌어있는 방수포 카바를 손수 차근차근 버티더니 함을 열고 갑가는 신식엽총을 꺼내어 차비를 시작하였다. 꾸지마는 벌써부터 술값이 후하게 나오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양말을 신겨준다. 장어를 신겨준다 야단이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즐겨 그의 하는 대로 내맡기었다. 여보게 꼬시자. 만약 랴비닌이란 상인이 오거든 말이지. 난 그더러 오늘 이리로 오라고 일러두었네. 들어오래서 기다리게 하도록 분부해주게. 아니 그럼 자넨 그 랴비닌이란 자에게 삼림을 파나? 그래. 근데 자네도 그 사람을 아나? 알다 뿐이겠나? 나도 그자하고 거래를 한 일이 있다네. 순전히 결정적으로 말이지.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순전히 결정적으로 라는 것은 그 상인이 입버릇처럼 즐겨 쓰는 말이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자는 참 말투가 우습기는 하대. 저놈이 주인 가는 곳에 벌써 눈치챈 모양인데? 캥캥 새된 소리를 지르면서 레윈의 주위를 감돌며 그의 손이며 장화며 엽총을 핥고 있는 라스카를 가벼이 손으로 두드려주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그들이 밖에 나와보니 마차는 벌써 입구의 층대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를 준비하도록 시켜두었네. 그리 멀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음
그냥 걸어가 볼까? 아니, 타고 가세. 하고 마차 곁으로 가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그는 마차에 올라앉아 호랑이 모포로 두 발을 둘러싸고 여송연을 붙여 물었다. 어쩌면 자넨 담배를 안 피우나? 이 여송연이란 건 이건 그저 단순한 쾌락이기보다는 쾌락의 극치요 상징이라고나 할 그런 물건이네. 이야말로 참다운 생활이라는 거지. 얼마나 좋은가? 나도 이런 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네. 아니, 누가 그걸 방해하던가? 하고 미소를 띄우며 레위는 말하였다. 아니, 자네야 행복한 사람이지. 자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자네에겐 있으니까. 말을 좋아하니 말이 있겠다. 개가 있겠다. 사냥도 할 수 있겠다. 농장이 있겠다. 그건 아마 내가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기 때문인 걸세. 문득 끼찌의 일을 생각하며 레위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그 심경을 짐작하고 친구의 얼굴을 흘끗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위는 오블론스키가 워낙 촉기 빠른 사람이라 자기가 쉐르바츠키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그들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며 내심 그것을 감사히 여기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레위는 이미 그처럼 자기 마음을 괴롭힌 그 일의 결말을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감히 그 말을 꺼낼 만한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래, 요새 재미없던가 자넨.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두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레위는 이렇게 물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눈은 흥겨운 빛을 띠었다. 자네야 배부른 사람이 남의 빵을 탐내는 건 애초에 못할 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닌가? 자네더러 말하라면 그건 죄악이지. 하지만 난 사랑 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네. 레윈의 묻는 말을 자기류로 해석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글쎄 어쩌겠나. 나라는 인간이 워낙 그렇게 생겨먹은걸. 그리고 참말이지 그런 일로 해서 누가 해를 입는 일은 별로 없고 한편 자기에겐 말할 수 없는 쾌락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무엇도 새로운 재미가 생긴 모양인가? 하고 레윈이 물었다. 있다네 이 사람. 글쎄 뭐라고 할까? 저는 오시안, 고대 켈트족의 영웅서사시의 전설적 주인공 타입의 여자를 알지? 꿈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지. 한데 바로 그런 여자가 실제 존재한다네. 그런 여자란 참 무서운 거야. 여자란 말이지. 아무리 연구해보아도 모두가 전혀 새로운 맛이 있는 그런 물건이요. 그렇다면 차라리 연구를 안 하는 편이 낫지. 그렇지 않아. 어떤 수학자가 말하기를 쾌락은 진리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탐구에 있다고 했다네. 레위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혼자 속으로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자기 친구의 심경을 받아들여 그의 감정과 그런 여자를 연구하는 쾌락을 납득할 수는 없었다.